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1년차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윤승하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이용자들과 직접 대면을 통해 처리하는 과정이 사회복지사 소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사 소진을 예방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이제 경험해서 사실은 번아웃이. 일단 번아웃이 왔을 때 일단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멘토들한테 전문을 구하시고 또 이제 복지원이면 뭐 부장님이 됐든 업무량 관리에 대해서 업무량에 대해서 좀 바꿔준다든지 업무량을 좀 평가해보고 많다면 분석을 해서 좀 줄인다든지 다른 부서로 좀 관련된다든지 여러 가지 직장 지원 체계를 좀 가동시켜야 되고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취미 활동이라든지 개인적인 여가 시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극복을 했고 또 지나갑니다. 또 이 번아웃이 그때는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걸 잘 이겨내면 또 극복해내고 또 이겨내거든요. 예,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서 20년 정도 일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번아웃이 왔다가 또 없어져도 다시 오고 맞아. 또 없어졌다가 다시 오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라는 문제가 이제 신입 직원들은 나한테만 오고 이게 평생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 이제 저희 관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사장님 교육에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신한테 쏟는 에너지를 좀 더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저희 직원들 이사장님 말씀 듣고 많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손을 가장 빨리 건수하시는 예. 남정민의 말도 끝나기 전에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원 사업 담당하고 있는 황정민 대리입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사장님 이제 사진만 보다가 네. 실제로 뵈니까 네. 저도 잘생기시고 감사하는데 저 이제 성함을 들었을 때 네. 또 이제 얼굴만큼 너무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혹시 누가 지어주셨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네. 좀 네. 궁금했습니다. 제 이름이 길도자 도리도자 길도자 있죠. 길도자고 친구할 때 장담할 붙자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놀림도 많이 당하고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도움무기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그죠? 친구들이 다 도움무고 그냥 이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어릴 때는 좀 불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특이한 이름이다 보니까 기억도 잘해주고 지금은 만족합니다.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성이 반씨여가지고 반. 이름 가지고 놀림을 어렸을 때 많이 받았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초중고를 거치면서 저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제 이름하고 매칭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양손을 가장 빨리 드시는 분, 양손 드신 분. 네, 일단 저 질문은 저도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금 14년간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 첫 사례관리 당사자가 그 당시에는 청소년이었고요. 지금은 성인이 되고 이제 군대를 또 전역했고 최근에는 이제 직장에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도 저한테 이제 SNS 통해서 이제 연락을 간간히 이제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여서 기억이 좀 많이 남고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혹시 이사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클라이언트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가 사회복지를 하니까 이 친구가 그랬거든. 어릴 때 선생님 사회복지 같은 선생님 같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더라고요. 나중에 사회복지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 사회복지 공부하고 얼마나 사회복지가 될 수 있다. 그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번에 제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잖아요. 표창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옆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할 거예요. 선생님 인사. 한 25년 지났는데 25년 이상 됐죠. 25년 정도 됐는데 저를 모르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처음 보니까 25년 전에 제가 청소년 담당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장관상 받으러 가는 거지. 자기는. 그걸 이 부산에서 올라온 거죠.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회복사 됐다고. 선생님 때문에 제가 사회복사 됐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 선명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사실 이렇게 매일 뵈면 이사장님 예전에 실무자로 일하셨을 때 상상이 잘 안 가는 편이네요.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이사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하셨던 그 시절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무대에 이제 한 명 남아서 마지막 질문 우리 김희철 대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아동 청소년 사업 담당하고 있는 입사 10년차 대리 김이슬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입사 1년 미만 신입부터 이제 경력 30년 이상 관장님까지 다양한 경력들의 선생님들이 일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회생활과 같은 고충이라던가 업무를 할 때 바라보는 관점이나 고민 같은 게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제 이사장님이 연차별 직급별로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년차, 2년차는 이제 그 경력이 없으니까 일단 많이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팀장이나 과장님이 지시하고 이제 점을 주는 슈퍼비전 내용에서 열심히 배우고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걸리고 하는 건 있겠지만 1년차, 2년차 열심히 배우는 거 배우다 보면 시간 또 3년 정도 지나고 4년 지나면 직급도 올라가고 거기 맞게 또 내가 역량이 커지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리자가 중요한 거는 저는 중요한 건 저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뭐든지 사람을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한다면은 남들이 나를 알릴 거다. 가시적하지 말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때로는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사례 관리다 그러면 사례 관리 내가 제국 최고다 이런 자부심. 약간의 거만함인데 내가 사례만 관리만큼은 내가 어디 가도 안 걸린다 이런 자부심. 약간의 이제 어깨 힘들 가도 된다. 그만큼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고가 되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뭐 어디 가도 버티죠. 이제 앞에 무대에 있는 분들만 너무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객석에 계신 분도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질문을 먼저 손 들고 계셔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입사 5년차 복지관에서 일하는 복지지원과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정희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여기 사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를 하시기 위해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것이 무엇이며 법인을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사실은. 이건 사회적 가치가 있다. 또 신앙인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만들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도 휴먼이라는 이름을 있을 거고 우리 후배들이 그래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인이 좋겠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고 나중에 좀 휴먼 복지가 좀 더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좋은 이미지로 굿네이버스 못지않게 나중에 좀 큰 조직이 되고 국제사업도 펼쳐나가고 그런 법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죠. 네, 이제 법인의 이사장님의 법인 설립 과정을 들으니까 저희 미션과 비전이 법인의 미션과 비전이 좀 더 저희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제일 먼저 드신 분들 위주로 제가 질문을 받도록 이지혜 과장 질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입사 17년 차 됐고요. 저는 서비스 제공 1과 과장을 맡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앞에 해주셨던 교육 주제의 내용이 첫 번째 내용에 나왔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회복지사가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사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 이 변화 트렌드에 맞게 우리 변화해 봤는데 우리가 바뀌는 것에 따라 내가 맞춰갈 수도 있고 미리 내가 감지해서 먼저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빨리 기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관리자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예측하듯이 그게 쳐져버리면 늦어지고 그런데 이 변화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사회복지사가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감히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심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그 변화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어서 이거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참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미리 트렌드를 읽어서 대처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드신 분 위주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 제공 국과에서 급식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안영욱 대리입니다.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요즘 뉴스에서 AI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멀지 않은 미래에 저희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을 때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되고 각종 데이터가 나오고 우리의 역할들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도 사례 관련 회의를 하고 사례를 맞추고 거기 맞는 어떤 판단을 해서 결정하잖아요. 그 결정이 우리의 결정보다 컴퓨터의 결정이 더 AI 인공지능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역할이 좀 없어질 수는 있긴 한데 이걸 역으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 정확한 데이터가 더 나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줄어들 거죠.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의 업무량이 줄어들고 더 과학적으로 바뀔 거다. 그야말로 우리는 대인 서비스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저는 봅니다. 지금은 굉장히 업무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7대3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오히려 8대2 정도로 대인 서비스가 2밖에 안 돼. 2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대변해 준다면 시간을 줄이고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일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잘 활용하면 그럼 우리가 인간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기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리가 하고 데이터나 우리 지원하는 그걸 잘 활용한다면 사회복지 분야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사실 저도 20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옛날이랑 비교하면 뭐 굳이 AI나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오가면서 이사장님과 많은 소통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명화복지관에 방문해주신 김도목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장님과 함께해주신 다들 좋으셨죠? 네. 안 좋으셨나요? 목소리가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좋으셨나요? 네. 이 힘찬 대답을 뒤로하고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